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2025년 6월 24일 오늘도 위메이드, 위믹스, 이미르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제 위메이드 그룹주가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와 지금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의 로스트 소드가 조만간 글로벌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출시가 될 건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위메이드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국내 이미르 이야기, 그리고 이미르 국내를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또 글로벌에 나가서 글로벌 이미르를 플레이하게 되었을 때 상당한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매일같이 이미르 시드로 추천 질차수로 코구 후원으로 멤버십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위믹스 보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믹스 코인을 개인 지갑에서 들고 계신 분들 중에 해킹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도 많았지만은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지갑의 경우에는 지갑 주소만 안다고 이게 해킹이 되는 게 아니라 비밀 복구 문구, 그게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해킹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네이버 메일이나 휴대폰이나 온라인 매체, 해킹이 될 수 있는 그런 매체에 저장하기보다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현실 세계에 보관을 하시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본인이 금고가 있으시다면 그런 금고에 차라리 넣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왔죠. 그리고 또 오늘 위홀더 카페를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네이버에 비밀 복구 문구를 저장을 하셨다가 해킹당한 사례가 한 분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저는 아예 메일 자체를 안 열어봅니다. 왜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내 개인정보는 이미 중국에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여러 해킹 사례들이 있었지만은 통신사라던가 은행이 털리기도 했고, 그에 따라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다 중국에 넘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이버도 노력을 하겠지만은 전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비밀 복구 구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이런 네이버 메일에 일절 저장을 안 해놓고, 그리고 네이버에 오는 메일도 아예 안 열어보거든요. 그리고 구글 메일도 확실하게 검증된 거 아니면 절대 열어보거나 첨부 파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비밀 복구 구문은 온라인 상에는 절대로 저장하면 안 된다라는 이 원칙을 지키시길 바라고, 그리고 메일의 경우에도 뭔가 국세청, 경찰청 이런 걸 사칭해서 오는 메일도 많기 때문에 그 메일로 여러분들이 경찰청, 국세청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실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연락이 왔다면은 직접 전화로 그냥 국세청에 바로 전화를 한다던가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기간 동안 위믹스를 투자해오면서 지금껏 홀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에는 정말 어려운 게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경찰 쪽도 블록체인에 대해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가 누군가를 특정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탈중앙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날 강조에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 그룹주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를 때렸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의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발행사입니다. 얘들의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고, 그리고 각국 정부 정책도 친암호화폐, 친스테이블 코인으로 돌아서면서 그에 따라 엄청나게 큰 흐름이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서클의 경우에는 10일 만에 748% 폭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란 이스라엘 휴전 소식으로 인해서 코인 관련주가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보도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메이드가
서클의 브릿지 USDC 표준과 체인링크의 CCIP 기술을 기반으로 USDC-E를 구현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위믹스 메인넷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라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그에 따라 위메이드 그룹주가 크게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위메이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USDC-E와 위믹스 달러를 활용해서 사용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22년부터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운영사거든요. 이제 막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다른 애들과는 짬밥이 애초에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쓸 건데 이 사용처에 대한 물음을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용처인 위믹스 플레이라는 게임 플랫폼이 존재하죠.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미르포 글로벌 동접자가 대략 30만, 40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올해 내에 롬 글로벌과 이미르 글로벌까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위메이드가 잘 활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전개를 하면서 그것을 위믹스 풀 조성까지 해버리면은, 사실 저는 규제 내에서 위메이드가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사용 사례와 해자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는 첫 발을 뗀 것이다.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그 청사진을 위메이드가 잘 제시하고 하면은, 저는 뭐 미투온이나 넥서스나 뭐 카카오페이 같은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위메이드 주가는 4250원, 위메이드 맥스는 9280원, 위메이드 플레이는 11,22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제 상한가 갔다가 조정이 있는 시점이고, 위메이드 플레이의 경우에는 어제 상을 때리고 지금 또 10%가 추가적으로 올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10% 오를 수 있는 그 힘은 저는 이제 소셜 카지노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미투온이 소셜 카지노에 USDC를 접목하면서 몇 차례 상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플레이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소셜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미투온과 유사하게 작동을 하면서 미투온과 같은 그런 상승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위믹스 가격은 582원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서 위믹스도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위메이드 그룹주에 비해서는 그 폭이 크지 않았고, 위믹스가 이번에 국내 원화 마켓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되면서 상승폭이 주가만 못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또 시장은 돈 되는 곳은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마켓이 존재하지 않아서 위믹스에 들어가는 국내 투자자들의 수급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은, 사실 위메이드 그룹주가 스테이블 코인을 해 나가면은 가장 큰 수혜로 볼 수 있는 그 주체가 바로 위믹스 사업이고 위믹스 메인넷이기 때문에 돈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서, 위메이드 그룹주가 결국에 더 잘 해내고 하면은 위믹스의 가격도 지금 이상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년에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그 게임의 성과로 위믹스가 큰 상승을 보였다면은, 올해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위믹스가 투트랙으로 저는 조금 가격 상승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화에 대한 접근성은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높여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것도 위믹스가 다시금 잘 고쳐내서 재상장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재상장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어서, 위믹스 재상장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 사업을 잘 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이상의 상승이나 재평가도 조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의 로스트 소드는 7월 10일에 글로벌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사전 예약자를 보고 있으면은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0만 이상의 유저가 이렇게 사전 예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7월 10일 전까지 얼마나 더 많은 예약자 수가 모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의 초기 유저는 모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트 소드 운영진 측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한국 및 글로벌 권역은 위메이드 커넥트가 기존과 동일하게 원빌드 기반으로 직접 서비스를 할 것이고, 대만, 홍콩, 마카오 권역만 별도 빌드로 NC 타이완에서 서비스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한국 유저들이 NC 묻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그 NC 묻는 거는 대만, 홍콩, 마카오만 묻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쏘는 이제 국내와 북미가 원빌드로 가고 대만, 홍콩, 마카오 쪽은 NC가 가면서 디테일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빌드가 어떻게 다를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로스트 소드 글로벌을 보면서 좀 하나 궁금했던 거는 위믹스 플랫폼에 로스트 소드 글로벌이 추가가 될 건가?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가 앞으로 위믹스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에 블록체인 게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게임이 아닌 게임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로스트 소드가 온보딩 될 그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현재까지 놓인 것들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는 로스트 소드의 경우에는 여기 위믹스 플레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출시 예정작에 보시면은 롬 골든 에이지와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위믹스 플레이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롬의 경우에는 이틀 있다가 글로벌 쇼케이스 하고 8월 중에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4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스트 소드는 7월 10일에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플레이온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로스트 소드 글로벌을 위믹스 플레이에 출시시킬 거라면은 8월 출시 예정인 롬과 4분기 출시 예정인 이미르도 이미 여기에 출시 예정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로스트 소드는 마땅히 7월 출시이기 때문에 출시 예정작에 여기 출시될 거였으면 올랐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로스트 소드가 글로벌 버전이 7월 중에 위믹스 플레이에 올라오는 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위메이드가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블록체인 버전으로 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드캣과 논의를 해서 이후에 좀 뭔가 위믹스 플레이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좀 게임 출시 쪽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블록체인 게임이 아닌 버전의 로스트 소드나 미드나잇 오커스를 조금 지켜보다가 이후에 플레이온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은 그 게임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출시가 임박한 롬 글로벌, 이미르 글로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미르5나 중국 미르M이나 블랙벌처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게임성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지켜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명쾌한 출시에 대한 방향성은 플레이온 프로젝트가 언제 나오느냐가 저는 좀 향방을 가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2024를 발간을 했습니다. 내실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된 보고서는 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ESG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르 국내 버전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미르 매출은 1억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9천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7월 초쯤에 시즌2가 시작이 될 예정이거든요. 유저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고 게임사도 딱히 살만한 패키지 안 내놓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은 어느 정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 테마에 들어가면서 좀 흐름의 전환은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미르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죠. 지금 이미르는 유저 투표로 서버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버와 어떤 서버가 싸울지 투표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화두였던 부분은 랭킹 1위인 끄끄님과 2위인 게시롱님이 과연 함께 만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게시롱님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끄끄님은 이 굿굿 계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A 매칭이 되게 되면은 게시롱님이 계신 이돈 서버와 끄끄님이 계신 모딘 서버가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랭킹 1, 2위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서 유저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그에 따라 이 투표도 A 쪽으로 많이 쏠렸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유저 투표로 인해서 막판에 D 매칭으로 잡히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게시롱님이 계신 이둔과 끄끄님이 계신 모디 서버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버는 6월 26일부터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최강자들이 싸우는 그런 구도는 나오지 않게 되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은 게임사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유저 투표로 결정이 되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투표는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 내에서 이미르 주화를 예치하고 얻을 수 있는 거버넌스 주화로 투표를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저는 다른 어떤 이미르 주화의 용처나 시즌 주화의 용처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버넌스 주화는 굉장히 컨셉이 확실하고 유저 참여 부분에서나 토크노믹스를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평가를 드리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로 서버가 결정나는 데에 거버넌스 주화가 큰 이바지를 한 거는 정말 저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미르 게시판은 지금 화끈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서버 매칭 투표가 너무 재밌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미르 갤러리에 봐도 지금 이거 서버 매칭 때문에 게시판이 굉장히 뜨거워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다른 어떤 시즌 아이템이나 그리고 이미르 주화로 만들 수 있는 타르넬름이나 멸리레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은 거버넌스 주화로 서버 투표하고 유저들이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이 부분은 정말로 잘 만들어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정말 크게 이끌어냈다, 그런 평가를 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위메이드가 거버넌스 쪽으로 더 재밌는 일들을 벌여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르 주화나 시즌 주화의 경우에는 용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일을 보여내서 그쪽으로도 위메이드가 주화를 잘 만들어냈네라는 평가를 이끌어내길 바라고, 그리고 이미르 글로벌은 또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지금 위메이드 측 채용 공고를 보고 있으면 시즌 컨텐츠와 글로벌 신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신규 인원을 또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국내에서는 시즌 컨텐츠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재밌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이미르 전체적인 컨텐츠가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르 국내를 플레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르 글로벌이 잘 되는 게 사실 국내 이미르를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내 유저 입장에서 가장 심대한 타격과 가장 심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는 이미르 자체의 서비스 종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미르가 글로벌 나가서 잘 되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은 그 명맥이, 개발에 대한 명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회사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만약에 잘 되면은 거기에 인적 자원이나 리소스를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는 곧 국내 컨텐츠의 확대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더 고국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글로벌 서비스가 잘 되는 게 사실 국내 유저에게도 이득이 있다. 그게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뭔가 국내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먼저 테스트 베드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를 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글로벌도 할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내 MMORPG 유저분들은 이 분야에서 거의 박사급이거든요. 국내에서 한 경험을 가지고 글로벌로 나가면은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나크 글로벌이나 미르포 글로벌은 국내에서도 잘 되지만은 글로벌에서는 훨씬 더 잘 되는 게임이란 말이죠. 특히나 미르포 글로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르가 4분기에 나왔을 때 국내 유저들이 거기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게임을 초반에 승기를 잡아가지고 쌀먹도 할 수 있고 그 이득의 폭을 크게 키울 수가 있을까요? 그 경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데이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플레이하는 분들은 이게 테스트 배드에 오르는 느낌으로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국내에서 플레이한 경험으로 오히려 글로벌에서 선두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글로벌에서 신화 뽑느라 수억씩 바르는 이런 유저들은요, 한국 유저를 영입을 하고요, 오히려 한국 유저를 부러워합니다. 먼저 하면서 걔들이 글로벌 서버 들어와서 초장에 뭔가 점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유저들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끼는 유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조금 전환시켜서 글로벌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뭔가 우위를 점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미르 국내를 또 하면서 4분기에 글로벌 나오면은 글로벌 플레이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구 추천 절차 멤버십 부탁드리고, 그리고 롬 P2E 요것도 조만간에 출시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다루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롬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 영상 보시면서 한번 롬 골든 에이지까지, 글로벌 버전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마찬가지로 다음에도 위메이드 위믹스 이미르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가볼게요.